지금쯤이면 NBA 팬들 모두 피닉스 선즈가 리그에서 가장 암울한 상황에 처한 팀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새 구단주 매트 이슈비아 아래 선즈는 윈나우 전략에 올인하며 구단의 미래 자원을 탈탈 털어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투자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 실패는 팀을 2023년 CBA 협약이 체결된 이후 최악의 난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CBA 협약이란 NBA 리그와 선수노조 간의 계약으로 연봉, 계약, 트레이드, 드래프트, 샐러리 캡 등의 규정을 정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당연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의 조력자로 브래들리 빌을 데려온 후에도 선즈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새로운 CBA 협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닉스를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개선된 CBA 내용에 따라 피닉스는 향후 이적 시장 움직임이 극히 제한돼 버렸기 때문이죠. 피닉스는 지금까지 그 어떤 팀도 겪지 못했던 전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팀의 재정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선즈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 총액을 기록 중입니다. 무려 2억 1,437만 1,340달러, 하나로 약 3,05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는 총액이 다음으로 높은 미네소타보다 약 1,200만 달러, 한화 약 170억 원이나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팀 연봉 총액이 높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균형 잡힌 로스터가 뒷받침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피닉스 선즈는 그렇지 못합니다.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이 세 명에게만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100억 원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더 나쁜 소식은 이들의 연봉 합이 다음 시즌에는 1억 6,150만 달러, 한화 약 2,300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리그 샐러리 캡 예상치가 1억 5,460만 달러인데 이 세 명의 연봉만으로도 이를 초과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플레이오프 근처도 가지 못한 선수단이 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최악의 재정 상태는 CBA의 럭셔리 텍스 규제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세컨 에이프런이라는 샐러리 캡 마지막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팀의 이적 시장 선택지가 제한되는 걸 넘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피닉스 선즈가 이적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닉스는 단일 매물로만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상대는 복수의 자산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중 반드시 선즈의 매물과 일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유사한 자산이 포함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트레이드로 받아오는 총액의 가치가 선즈가 내어주는 자산보다 1원도 높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가 금지되고 트레이드 예외 조항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7년 뒤에 1라운드 픽은 거래가 제한되며 미드 레벨 예외 조항, 바이애뉴얼 예외 조항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FA 시장에서는 미니멈 계약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앞으로 5년 중 3년 이상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은 1라운드 지명권이 자동으로 1라운드 끝으로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즈는 이런 제한 속에서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몬테 모리스 같은 선수를 미니멈 계약으로 영입했지만 그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미드 레벨 예외 조항은 쓸만한 롤플레이어를 영입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최저 연봉 계약은 고작 해야 로스터 땜빵 수준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결국 트레이드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트레이드도 난관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될 만한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의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는 딜은 서로 여러 선수들을 묶어서 양쪽의 가치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피닉스 선즈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한 상태죠. 세컨 에이프런 초과로 인해 2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선수를 보내려면 상대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선수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더 비싼 선수가 올 수도 없기에 상대 팀도 같거나 조금 낮은 연봉의 선수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맞는 트레이드는 극히 드물죠. 결국 삼각, 사각 트레이드 같은 복잡한 거래나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선즈의 드래프트 픽 보유 현황 역시 엄청난 비상사태입니다. 선즈는 2031년까지 본인들의 온전한 1라운드 픽을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2031년 이전의 모든 1라운드 픽은 이미 팔았거나 스왑 픽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즉 드래프트 픽 자원이 있긴 하지만 로터리 픽 수준의 가치를 가진 픽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규정으로 인해 7년 이후의 픽은 거래도 불가합니다. 게다가 피닉스는 지금 트레이드에 현금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라운드 픽을 돈으로 샀거나 연봉 차이를 현금으로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5년 중 3년 이상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면 1라운드 픽이 무조건 30순위로 밀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미 초과했고 내년도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년 중 한 번만 더 초과하면 망하는 거죠. 리그 꼴찌를 기록하더라도 드래프트 마지막 순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로스터를 보유하고 영입이나 방출도 어려운데 탱킹마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CBA 규정들이 그들을 목졸라매고 있고 계속 운영하기에는 팀의 샐러리 캡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그 전체 5위의 고액연봉자인 브래들리 빌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갖고 있고 빌은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빌 중심의 빠른 리빌딩도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케빈 듀란트를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 트레이드 시장 마감 직전에도 그러한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듀란트를 트레이드하면 드래프트 픽이나 젊은 유망주 그리고 연봉 절감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스턴 로켓츠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휴스턴은 피닉스의 미래 드래프트 픽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곧 재계약을 앞둔 유망주도 많기 때문에 트레이드 파트너로 제격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피닉스는 드래프트 픽을 되찾으면서 젊은 유망주와 약간의 샐러리 캡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듀란트 트레이드만으로는 팀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부족하고 몇 장의 픽들과 괜찮은 유망주를 얻는다고 망한 팀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당장 1에서 2년치 드래프트 픽을 되찾고 세컨 에이프런을 벗어나 당장 구단이 놓여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큰 결단도 필요합니다. 듀란트와 부커 모두를 트레이드하는 하드 리셋이 그 결단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피닉스 선즈 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죠. 특히 부커는 팀의 심장이자 상징이었고 구단은 그를 절대 트레이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먼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빠른 회복 방법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선택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커를 남기고 듀란트를 트레이드한 후 빌의 계약이 끝나고 사치세를 털어버리는 시점에 다시 리빌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듀란트를 트레이드한 후 부커까지 트레이드해 잃어버린 자산을 한 방에 회수하는 거죠. 첫 번째는 팀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리빌딩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팬들의 원성을 듣겠지만 더 빠르고 근본적인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리퍼스가 랍시티를 해체시키며 리빌당한 방식과 비슷하죠. 그런데 왜 하필 선즈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요? 다른 팀들도 세컨 에이프런을 넘기긴 하지만 선즈처럼 절망적인 처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선즈는 마치 기존의 규정들이 계속될 거라 믿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도 괜찮았던 시절 말이죠. 듀란트와 빌의 영입은 그러한 판단 아래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NBA는 로스터의 뎁스가 중요한 리그로 바뀌었습니다. 한두 명의 슈퍼스타와 신인 선수들 그리고 팀에 맞는 롤플레이어들로 로스터를 꾸리는 게 정답이 되었죠. 그런데 선즈는 이 모든 걸 무시하고 한물간 빅3 위주의 로스터를 구성하며 초고액 연봉자들에게 올인하였는데 리그 규정이 바뀌며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잘못된 올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자면 피닉스 선즈는 CBA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며 올인해버렸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면서 샐러리 캡, 드래프트 픽, 자산의 유동성이 모두 망해버린 셈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불사조 군단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이번 오프시즌 피닉스 선즈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농설남이었습니다.